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고 우리가 풀이가 약간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함수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석이 좀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방정식만 생각하면 식으로 풀 수 있는데 그걸 그래프를 먼저 하나 그려놓고 방정식을 풀더라도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이거는 그래프로 무조건 풀어야 된다 하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이유를 설명해 줄 테니까 그 체크를 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문제들도 그래프를 이용하면 문제가 쉬워지는 문제가 꽤 많아요. 식으로 쓰면 너무 복잡한데 그래프를 그리면 쉬워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6번. 자, 절대값의 내용이 있는데 절대값은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봤는데 그래도 절대값은 어렵다는 거네. 그래서 절대값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절대값은 말 그대로 이름에서 느껴요. 절대의 값이야. 절대의 값. 그래서 음수가 없는 겁니다. 음수가 없는 게 절대의 값이야. 항상 성립하는 거. 알겠어요? 양수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기본적인 생각이 절대값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음수가 없다 이 말이야. 선생님이 양수라고 말하는 것은 0에 대한 생각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거고 양수적인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물론 0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야. 절대값은 양수다. 이게 중요한 생각이야. 음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절대값 A는 누가 더 크겠어? 절대값 A가 크거나 같다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크다고 그 다음에 고민할 게 같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는데 어떨 때 크고 어떨 때 같냐 이 말이야. 크다가 어려우면 같다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크다로 넘어가면 돼요. 왜? 모두 절대값이 A보다 크니 만약 같다는 부분을 알면 이게 여기 얘네들이 다 너희들 고1이니까 이쪽 부분만 해결하면 나머지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크거나 같다니까. 이해됐나요? 이게 큰 것이 해결되면 큰 걸로 보는 거고 같다가 해결되면 같다로 본다. 보통은 누가 더 쉬워? 같다가 좀 쉽죠. 같다가 보통 쉽지. 그러면 어떨 때 같겠니? A가 양수일 때. 오케이. A가 양수이면 절대값 A랑 같겠네. 0이면 같겠죠. 그러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으니까 0보다 작으면 절대값 A가 A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둘 중에 쉬운 걸 하나 하면 나머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거예요. 그대로 나왔네. 자, 식을 보는 눈이 꽤 중요합니다.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친구는 똑같은 식을 잘 보는 사람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식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라고요. 이 식하고 지금 이 식이 어쩌니?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이고 등호만 빠졌잖아. 등호가 빠졌다는 것은 이쪽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크다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A가 음수다. 누가 음수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다 이 말이에요. 상식입니다. 상식. 절대값에 대한 상식. 알겠어요? 아니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적인 거. 정의적인 내용이 제일 쉬운 거야. 따지고 보면. 그 정의가 안 통했을 때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겠지. 이해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이게 절대값의 기본이야. 기본. 출발.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당연히 누가 더 클 것 같아? 각각 있는 게 크겠지. 얘는 각각 어떻게 만들 거니까? 양수로 만들 거니까. 이쪽이 당연히 크겠죠. 그럼 얘는 큰 게 쉬울 거냐? 같은 게 쉬울 거냐? 이거야.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같다는 어차피 이쪽이 크거나 같으니까. 같다는 걸 알아내면 크다는 걸 알아낼 수 있고 아니면 크다는 걸 알아내면 같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다. 그렇지?
이쪽이 당연히 크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쪽은 양수를 만들었는데 이쪽이 크다는 것은 얘는 양수가 되지 못했다 이 말이겠지. 그럼 얘가 부호가 어쨌다? 다르다. 다를 때 이쪽이 크겠다 이거지. 같다로 해석을 해볼게요. 어떨 때 같겠냐? 어떨 때 같겠냐? 얘는 양수니까 얘도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부호가 어쨌을 때 양수거나 음수였을 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쪽이 크다는 것은 두 개의 부호가 어쨌다? 0보다 작았다.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면. 하나가 0이 되면 두 개가 같겠죠. 얘가 등호가 있는 것은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0보다 작을 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다 됐네요. 합이 0보다 작다. 곱이 0보다 작다. 알겠나요? 합이 0보다 작다. 잠꼬드냐? 곱이 0보다 작다. 이해가 돼서. 이해가 됐어요? 네. 자, 우리가 두 실근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을 먼저 항상 써줘야 돼요. 자, 판별식은 굳이 안 써도 되는 문제가 있고 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꼭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어째야 돼? 굳이 안 써도 된다면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둘 중에 내가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모르면 무조건 쓰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안 써도 되는 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안 써도 되는 거 얘가 음수이면 안 써도 됩니다. y절편이 음수이면 안 써도 돼요. 그래프에서 y절편이 음수고 이제 양수 그래프에서 말이야. 양수 그래프에서 음수 2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무조건 2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판별식을 일단 쓰고 출발하기 좋다. 뭐가 나오면 실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판별식은 무조건 써라 이거야. 이것 때문에 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안 써도 되는 문제 있어요? 그걸 찾는데 힘들다. 안 보인다. 그럼 무조건 쓰고 가라고. 실근 말 나오면 판별식 써놓고 출발하라. 조건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 중에 안 써는 것만 선생님 하나 알려주세요. 얘가 음수이면 얘가 음수니까 굳이 안 써도 된다 이거죠. 알겠죠? 다음 30번. 자, 전체 절대값이에요. 일단 아는 2차식이고 전체 절대값이니까 전체 절대값 푸는 방법은 뭐야?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뭘로 푼다? 뿔마 1로 푼다 이거죠. 모든 근의 합이 0이라고 했어요. 모든 근이라서 모든 근. 모든 실근이 아니라 모든 근이에요. 모든 근은 실근, 허근 다 합친 거니까 우리는 뭘로 생각하면 돼? 근과 계수 관계 합으로 하면 되겠지. 하나는 플러스일 때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 2차 방정식 하나, 마이너스일 때 2차 방정식 하나. 그는 총 4개까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은 중근도 포함하는 거야. 다시 말해 방정식에서 중근은 2개로 보는 겁니다. 중근은 몇 개로 본다? 2개로 본다. 알겠어요? 근데 개수적인 문제가 있어요. 개수적인 문제. 방정식에서는 개수 문제 질문 없어 지금은. 중학교 문제고 고등학교 때는 방정식에서는 개수 문제가 없습니다. 개수 문제는 실근, 서로 다른 실근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근이라고 하면 실근, 허근을 다 합치니까 그냥 문제를 풀어도 되고 실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실근인지 확인하고 문제를 넘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는 모든 근, 실근 이렇게 나오지만 고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이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고차 방정식은 왜 그러냐면 허근이 많이 등장을 해요. 고차 방정식은. 알겠어요? 방정식은 둘 중에 하나잖아. 알겠어요? 근데 고차 방정식은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는 거야. 그럼 실근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고차 방정식은 꼭 인수분해를 해서 실근이냐 허근이냐 확인하고 나서 답을 적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최근 문제는 다 실근이라는 단어가 있고 고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이라는 말 나오면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 관계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합은 무조건 정해졌어요. 합은 무조건 A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모든 근의 합은 무조건 최고차 그 다음 차야.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다 일치합니다. 모든 근의 합은. 됐어요? 그럼 얘는 모든 근의 합은 하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또 하나도 얘죠. 얘를 다 더했더니 좀 더한 겁니다 지금. 하나도 이거고 하나도 이거니까 곱하기 2로 쓴 거야. 얘가 0이 된다. A는 2다.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플러스일 때도 합은 요거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요거랑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잠꼬대수도 34번.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인수분해할 때 34번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이 요 말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면 기억납니까? 외우라고 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예전엔 자주 등장했고 최근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 있으니까 뭐 판별식이 0이 된다. 기억나십니까? 인수분해할 때 선생님 설명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되는가도 설명했죠? 그러죠?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얘를 뭐로 생각한다?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얘를 근해 공식으로 쓰면 루트가 등장할 건데 루트가 사라지게 하게끔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는 식이 판별식이고 그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그거에 판별식이 0이 된다 이거죠. 알겠나요? 자, dx라는 말은 식을 x로 정리했을 때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dx로 적으면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ax 식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후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되고 얘가 방정식 논리가 되겠어요. 그럼 요거의 판별식은 y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그냥 한 번에 쓸게요. 8y제곱 플러스 12y 마이너스 4 요게 판별식이야. 다시 요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거의 판별식 이걸 적어야 되니까 다시 정리를 한 거고요. 이거에 다시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무리까지 해볼까요?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6이 12a 36 70인가요? 식이 잘못됐나? 는 0 4 2 니가 그 말 해가지고 영상에 100만 유튜버가 다 껌 씹은 거 알아버렸잖아. 구하는 게 아니네. A값이 합이네요. 응? 아시겠습니까? 다음 7번. 자, 아까 절대값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좀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가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랬죠? 절대값이 나오면 그때부터 아하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알겠어요? 근데 그 절대값을 하나씩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면서 나오는데 그런 식의 딱 갑자기 절대값 하나만 넣어주면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돼. 근데 절대값은 어떤 식이 다 붙여버립니다. 문제가. 그러면 문제는 쉽게 냈는데 어렵게 보이려면 절대값만 붙이면 어려워져 버려.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값은 기본 논리가 항상 그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라고. 절대값 나오자마자 양수냐 음수냐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없으면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준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와중에 아니 맨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하는 방법이 약간 이제 해석을 더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편안한 방법을 선택을 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 생각할 게 첫 번째가 절대값이 나오면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수, 음수 판단. 이게 1번. 바로 보자마자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는 절대값이 나오면 정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정의적인 생각. 정의라는 건 절대값 정의는 수직선에서의 거리를 말하고 있죠. 수직선에서 원점과의 거리다 이거지, 거리.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뭔 생각이냐면 그래프로 먼저 갑니다. 그래프 해석. 그래프 해석을 하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해석이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0점 분리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안 돼. 정의도 사용을 못할 것 같아. 그래프도 못 그려. 그러면 최종 방법입니다. 최후의 방법. 최후의 방법이자 가장 기본적인 논리야. 그다음에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 문제가 나는 더 해석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없다. 그럼 최후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이다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문제에서는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방법을 쓰지 않는 거라고. 안 써도 풀 수 있으니, 안 써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으니 얘를 안 쓰는 건데,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얘를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자, 절대값이 나오면 가장 먼저 양수, 음수 판단하고 판단이 되면 절대값이 사라지겠지. 그 문제가 쉬워진다고. 판단이 안 되는 문제가 차근차근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예시 하나만 들어줄게. 자, 이 문제는 봤을 때 절대값의 b가 1대3이래요. 두 군이 나왔어요. 그럼 식을 딱 봤더니 안 나왔는데 얘는 나왔네. 이 자리가 무슨 자리? 곱자리죠. 곱이 음수가 나왔어. 그럼 부호 판단을 해준 거잖아.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근데 1대3이래.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1대3이니까 하나는 알파, 하나는 마이너스 3알파. 알파는 양수, 음수. 그건 모르겠고. 그러잖아. 부호가 다르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알파가 양수에서 붙인 거 아니다고 해? 부호가 다르다.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알파 제곱이 4가 돼서 알파는 뿔마이. 끝났네. 플러스 넣고 마이너스 넣고 마무리 짓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다음. 뭐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절대값 하나만 하고 갑시다. 절대값이 생각보다 막 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 써놨네 이게. 얘를 지워버릴게요. 자, 부등식이 나왔어요. 연립 부등식이네요. 그러면 얘를 양수음수의 판단이 안선에 x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러면 선생님 뭐라 생각해? 양수음수 판단이 안 돼. 그러면 정의가 있고 그래프 해석이 있고 안 되면 0점 분리법이라는 거지. 그러지? 0점 분리법은 그 위의 방법이 잘 안 됐을 때 0점 분리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얘가 0인 거, 얘가 0인 거, 얘가 0인 거. 2, 4, 8 2, 4, 8 2범위, 2범위 4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라 이 말이지. 요건 최후의 수단인 거지. 알겠어요? 식이 좀 길어지겠다는 생각은 좀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그 방법이 우선적이지 않는다. 우선적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생각은 하고 있대. 알겠나요?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봤더니 절대값의 얘가 정의가 뭔 뜻이야 얘는? 정의가 뭐지? 절대값 x-의 정의. 절대값하고 뭐라 했어? 거리가 정의야, 거리가. 거리가 정의야. 됐어요? 원점과 x-2와의 거리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x와 2와의 거리야. 얘는 뭐라고? x와 2와의 거리. 이게 정의라고. 수직선에서. 그러면 절대값 문제가 기본 문제가 나오면 수직선을 그려놓고 1한 점이 있고 4란 점이 있고 8이란 점을 일단 찍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야? x하고 2하의 거리. x가 어딘지 몰라. 얘는 x하고 4의 거리인데 얘가 더 크더라 이거지. 그러면 2하고 4만 보고 x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거리. 말 됩니까? 말 되네요? 이쪽에 있으면 거리. 말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이쪽이라는 소리고 자, 부등식도 힘들면 등식으로 문제를 풀습니다. 거리가 같아요. 거리가 같은 점은 어디? 여기네요. 그러지? 근데 여기면 이 점 말고 이쪽 아니면 이쪽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우리가 아까 알았지? 하나 알아냈죠? 이쪽이니까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시킬 수 있네요. 이쪽이네요.
왼쪽 부등식을 푼 겁니다. 오른쪽 부등식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6보다 작다가 되겠죠. 공통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알면 바로 10초 만에 끝나는 문제. 됐어요? 자, 그래프를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은 이걸 추천합니다, 일단은. 왜? 정의와 그래프보다 정의가 더 쉬워. 정의가 더 쉽습니다. 정의가 더 쉬우니까 정의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정의가 안 됐을 때 그래프로 넘어가는 거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첫 번째 그래프. 그래프 몇 개 있습니까?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 번호 매겨낼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 하나짜리 2,0. 보인가요? 4,0. 보이나요? 8,0. 보이나요? 절대값 그래프는 하나짜리는 V자 형태입니다. V자 형태. 얘가 마이너스 붙이면 3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점이 지금 2,0, 2,0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알겠어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하면 2,3 보이나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니까 3 모양이야. 얘가 2,3. 알겠죠? 그럼 그래프를 3개 그냥 그리네. 2,0, 4,0, 8,0. 그러지? 좀 더 크게 그려야 되네요. 그래프하고 그래프가 누가 그래프 더 커? 얘가 더 크다 이거지.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여기를 말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얘하고 얘는 얘하고 얘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여기를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의 공통범위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는 3, 2, 4니까 이 그래프로도 해석이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하나를 더 풀어줄게요. 어디 쪽에 있을 것 같냐면 여기서 절대값 방정식 문제가 한 문제도 없네? 응? 2차 방정식에서? 등식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등식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 책은 빠졌나, 지금? 절대값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여기서. 없네, 없어. 따라 적어줄게요. 이런 문제가 있죠? x-1, x-3.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었어? 그래프로 풀었죠. 기억납니까? 그래프로 정의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정의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뭔 말이야? x와 1과의 거리. 얘는 뭔 말이야? x와 3과의 거리를 더했더니 5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수직선 그리면 되겠네요. 자, 쉽지 않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이 문제가 꼭 이렇게 풀라는 소리는 아니야. 아, 정의 생각을 좀 절대값에서 해보면 문제가 쉬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거리로 생각하면 거리. 그러면 1은 있고요. 3은 있습니다. x가 너일 건데 x가 1과의 거리가 그러면 x가 있을 수 있는 데는 여기예요. 그럼 x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1과의 거리 더하기 3과의 거리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2밖에 안 나오지. 2밖에 안 나오니까 x는 여기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지? 그럼 x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x1이나 적게요. 그럼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얼마가 돼? 5가 돼야 되죠. 이 거리를 a라 놓으면 이 거리는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겠지. 5가 나와야 되니까 2a가 3이 되면 되겠네요. a는 2분의 3, 이 거리가 2분의 3이다 이거예요. 그럼 x1은 얼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있겠죠. x2는 얼마다? 2분의 3을 더하면 2분의 9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됐어요? 3개짜리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3개짜리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아시겠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나요? 근데 얘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면 그래프로 풀 수 있으니까 그래프로 풀려고는 선생님은 웬만하면 설명을 하겠죠. 아, 선생님 순서 틀렸어. 자, 이게 1번이 아니라 이게 1번이야. 이거부터 그리고 그래프도 선생님 그린 대로 순서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얘가 1, 3 쓰고 그래프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근데 선생님이 거꾸로 그린 이유는 그래프를 위한 거야. 그래프를 위한 거. 이걸 그려놓고 이걸 라인 그는 거 좀 더 쉽다고. 알았어요? 원래는 이제 범위 끊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다 이거죠. 해석을 하자면. 됐어요? 이쪽 기울기가 얼마고? 절대값 띄는 거야. 다 띄면 이쪽 기울기가 2야. 절대값 다 띄면 오른쪽 위입니다. 오른쪽 거야. 오른쪽 거야. 야, 기울기가 2니까 이쪽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대칭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식에서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죠. 얘가 2.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라고? 기울기가 2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5가 돼야 돼요. 5가 되는 것은 두 개가 있겠네요. 이쪽 점, 이쪽 점. 맞죠? 이 간격이 얼마야? 3이죠. 기울기가 2니까 얘가 3이면 이 간격이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답은 여기가 2분의 3만큼 이쪽이 2분의 3만큼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2분의 3만큼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만큼 2분의 9. 됐어요? 얘는 정의로 해석한 거, 얘는 그래프로 해석한 건데 지금은 이제 그래프로 풀라 이거죠. 웬만하면. 알겠죠? 됐습니까? (30번까지) 왔나요? 34번 했고요. 34번 했고요. 아 37번까지 왔네요. 41번 41번하고 2번 해줬던 문제 또 질문한 거야? 누구야? 현서 누구야? 대답을 안 해. 선생님 해줬죠? 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허근인데 실수란 말 나오면 켤레와 같다로 출발하라 했죠. 기억납니까? 허수, 실수, 켤레와 같다. 여기서 출발하면 그냥 마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됐어요? 복습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와서 질문하세요. 한 소리 듣고 받으면 돼. 질문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한 소리 듣고 그냥 하면 돼. 선생님이 해줬는데 한 소리 하는 거야. 해줬는데 또 선생님 입을 또 아프게 하니까요. 다음 잘 보세요. 46번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 평행사변 넓이와 삼각형 넓이. 자, 평행사변형 이게 평행사변형이네요. 이 선하고 이 선이 평행이고 이 선하고 이 선이 평행입니다. 도형이 닮음 도형이 나왔네요. 세 개가 닮음이야. 평행사변 닮음 아니고요. 됐어요? 닮음 도형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넓이의 P가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닮음 B를 이용하자는 소리야. 닮음 B를 이용하자는 소리야. 알겠어요? 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면 우리가 넓이와 길이 문제를 풀 때 이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끝나요. 아주 쉽게 끝나요? 사용을 잘 못해서 그렇지 사용만 하면 아주 쉽게 끝나.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기준값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기준값. 여기서 기준은 누구야? 나온 놈이 기준이야. 나온 놈이 기준이야. 요 놈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뭘로 보는 거냐면 항상 1로 보는 거야. 전체 양을 기준을 1로 봐. 뭘로 풀 거야? B로 풀 거라고. B로에 우리가 닮은 B, 넓이 B는 몇 대 몇 이렇게 할 거잖아. 자, B로 푸는 게 아니라 비율로 풀 거야. 분수 형태로 풀 겁니다. B를 쓸 때 분수 형태로 쓰란 소리야. 됐어요?
2 대 3은 A 대 B 이렇게 쓰지 말고 2 대 3은 A 대 B 이렇게 쓰라고요. 2 대 3은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이제 B를 쓸 때 분수 형태로 위치만 순서만 맞추면 돼요. 순서만 맞추면 돼. 엄밀히 따지면 2 대 3은 3분의 1로 비율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문제 풀 때는 2분의 3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어요. 식으로는. 알았어요? 됐어요? 전체가 기준값이고 우리는 그거를 1로 본다라는 거야. 연습만 잘 되면 그냥 쉽게 끝납니다. 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누구냐? 사각형하고 삼각형. 아, 이게 사각형이 4래요. 삼각형은 9고. 그럼 이거 두 개는 몇입니까? 이거 두 개는 5가 되겠죠. 5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가 지금 뭐가 안 나왔어? 닮은 B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가장 긴 거는 9 나왔죠. 당연히 요 변이 나왔다는 것은 요거와 대응변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하니까 요 놈을 x라 적고 얘를 9-x라 적을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까? 닮음이니까 당연히 닮은 B가 나와야 되니까 대응변의 길이의 B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자, 이 넓이가 기준이 1이야. 근데 닮은 B가 9죠. 우린 넓이의 B로 갈 거니까 이걸 9로 쓰는 게 아니라 뭐로 써야 돼? 9의 제곱으로 쓸 거야. 이게 1이야. 이게 1이야. 됐어요? 얘는 얼마야 그러면? x제곱이야. B로는 얘를 1로 썼으니까 9의 제곱을 1로 썼으니까 얘는 뭐라 쓰면 좋겠어요? 9의 제곱을 1로 썼어. 얘는 뭐야? x제곱인데 전체가 1이니까 9의 제곱분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얘는 9-x제곱. 두 개를 더한 게 5. 전체는 얼마였는데? 전체는 9였지. 요걸 이해하면 닮음이 쉬워져요. 누구? 전체가 얼마라고요? 9의 제곱이고 왼쪽 삼각형이 x제곱. 9의 제곱분의 x제곱. 넓이의 b로 쓴 겁니다. 오른쪽 삼각형이 9-x제곱. B 두 개의 삼각형 9분의 5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자, 닮음에 대한 내용은 B를 잘 이용하면 문제가 쉽게 끝나요. B 이건 닮음.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문제가 꽤 많아요. 넓이를 갖고 하지 않고. 이걸 쓸 수 있으면 문제가 쉽게 보입니다. 이 식을 쓸 수 있으면 쉽게 보여요. 국지야 그래. 식을 쓸 수 있으면 아주 쉽게 끝납니다. 못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연습을 해야 돼. 뭐 자기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너희들이 항상 문제 이게 이해가 안 돼.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너희들 나름대로 식을 이렇게 계속 적잖아. 계속 적어가지고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진가 이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답을 도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식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를 이해를 해야지 다음에 너희들이 이 식을 썼을 때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그러지? 그래서 얘를 스킵을 해가지고 이 식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좀 연습을 해놓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하나만 더 봐볼게요. 그러면. 자, 그림과 같이 넓이가 6입니다. 전체 삼각형이 6이고요. BC의 평행한 선 D를 잡아서 접었어요. 그래서 접고 얘를 접었더니 끊어진 이 도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형에 대한 넓이를 얘기하고 있어. 그럼 느낌이 와있다. 평행선이니까 닮음이네요. 그럼 닮음 도형이 몇 쌍이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건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지? 그럼 요거 삼각형에 대해서 나는 여기다 하는 선을 하나 그어 놓을게요. 어떤 선인지는 알겠나요?
요 라인을 그냥 이따 그어놓은 거야. 그냥 보기 편하라고 해. 그럼 닮은 도형이 지금 세 개가 보이네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그럼 요 사다리꼴은 어떻게 계산돼요? 여기가 똑같지? 이 사다리 넓이가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겠다 이 말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이제 식 적을 거야. 적을 거야. 얘를 항상 전체를 뭘로 보라고? 1로 보라고. 길이가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전체를 뭘로 보라고? 전체를 항상 1로 보고 출발하라고. 전체가 1이면 나머지 얘들은 다 P로 풀 수가 있어요. 비율로. 제일 큰 걸 1로 봤으니까 1이 사이즈가 커지면 나머지 애들 사이즈를 계속 키우면 돼요. 그 길이적인 부분이냐 넓이적인 부분이냐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길이적인 부분은 그대로 곱하기로 가면 되고 넓이적인 부분은 제곱으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세개 삼각형의 비를 알아야 되니 대응변을 찾아야겠네. 대응변을 제일 쉬운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나요? 제일 쉬운 데 보여? 여기 여기 됐습니까? 얘가 좀 제일 쉬워요. 조금 어려운 데로 가면 여가 제일 좀 어려운데 여가 좀 눈에 너희들이 편하게 보일 수 있어. 여가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요게 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왜? 높이가 보였다는 것은 이 길이가 보였다는 것은 이 길이고 삼각형 요거로 가야 되니까 요 길이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요 길이가 똑같겠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으니 똑같나요? 요거랑 요거는 똑같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지. 국지야 이거랑 같아 안 같아? 이거랑 같아 안 같아? 같아요. 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를 가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는 건 보입니까? 여기랑 이랑 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하는 거라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는 소리야 따지고 보면. 됐어요? 왜 그런가는 볼게요. 봐보자. 지금 요 각하고 요 각은 같은 각인가요? 됐어요? 요 각하고 요 각 같나요? 동의가? 요 각하고 요 각 같나요? 억각? 이등변 삼각형 길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은 건 접었으니까 같은 거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은 건 이등변 삼각형 같은데 그 선보다 요 선 하나 그었으면 훨씬 더 잘 보일 수는 있다. 요거는 이제 닮음에 대한 센스입니다. 닮음은 가장 쉬운 변으로 내가 계산하기 쉬운 변으로 닮음을 찾는 게 좀 좋아요. 알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이제는 지워버립시다. 얘를 지워버리고 얘를 뭐로 보는 거야? 1로 보는 거죠. 얘를 1로 보고 x는 내 맘대로 잡아도 돼요. 얘 길이와 이 길이 같은 거니까. 얘를 x로 잡고 얘를 x 잡아도 되고 얘를 x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를 x로 잡을게요. 나는. x. 그럼 여기 또 x가 되겠죠.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1-2x가 되겠네요. 됐지? 자, 전체를 뭘로 보고? 1로 보고 우리는 지금 요걸 원하고 있으니 요거는 어떻게 할 거야?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죠.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죠.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지. 자, 이건 얼마입니까? 이거는 요가 있네. 얼마입니까? 1-x. 여기는 1-2x. 넓이니까 제곱비로 가겠죠. 1-x의 제곱에서 1-2x의 제곱을 빼면 된다 이거지. 아까 분모 있었는데요. 얘를 뭐로 봤어? 1로 봤잖아. 전체를 1로 봤으니까 된다고. 근데 이 전체 넓이는 얼마야? 6이 되니까 곱하기 6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 값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고? 조건이 나올 거고. 알겠나요? 쉽게 마무리를 볼 수 있다 이런 말 되겠어요? 식 적어봤더니 뭐 마무리까지는 뭐야? x제곱에서 4x제곱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x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x인가요? 뭐 뒤에 상수항이 뭐 있겠죠? x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네요. x가 3분의 1일 때.
얘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상황일 때 넓이가 최대값이 나오고 넓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완전 제곱식 풀든지 3분의 1 집어넣든지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닮음에 대한 비를 좀 이용을 하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이사르사 59번도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여기가 있었네. (48번) 한번 설명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m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중 적어도 하나는 이 말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야.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돼야 돼요. 하는 정수 m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 요거는 왜 질문 안 있는 거 모르지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실수란 말이 나왔으니까 판별식을 써야겠네. 일단 됐어요? 첫 번째 일단 판별식 썼어요.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6 오케이. 무조건 0보다 크네요. 됐어요?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갖고 있어요. m이 뭐든지 간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돼야 된다는 말은 합이 얼마다는 소리야?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합은 양수인가요? 적어도 하나는 양수라는 게 있으니까 양수, 음수 이렇게 있겠네요. 근데 양수일 때는 양수니까 상관없는데 양수, 음수일 때는 합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네. 그러지? 곱은 어떻게 합니까? 양수. 아니 곱은 양수, 음수니까 곱도 마찬가지로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네. 할 수가 없네. 그러지? 어떻게 하는 소리야? 어떻게 풀었나요? 얘는 어떻게 풀었어? 나눠서 양수일 때와 양수, 음수일 때? 잘했어.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양수일 때 계산 한번 하고 양수, 음수일 때 계산하고 됐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 없는 것이 뭡니까? 음수가 없죠. 그러면 여사건으로 많이 풉니다. 여사건. 여기에서 걸리는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0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0에 대한 얘기. 양수, 음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0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점으로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 0 때문에. 알았어요? 그럼 음수를 계산하면 음수니까 합이 음수이고 곱은 양수 구하면 되겠네요. 합이 2m이니까 얘가 음수니까 m은 음수고 곱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6이니까 양수니까 m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네요. 국지야. 결론적으로 어떤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네요. 막 풀었어? 음수. m은 마이너스 3보다 틀렸네요.
m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결론적으로 m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왔네요. 얘는 우리는 어떻게 푼 겁니까? 반대로 풀었죠. 여사건으로. 여사건을 풀었으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여사건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3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집어넣습니다. 객관식이니까 이게 그냥 생각을 해보겠지. 주관식이었으면 어떻게 풀 거야? 좀 난감합니다. m이 마이너스 3일 때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이면 얼마입니까? 0이 되나요? 그래서 x가 뭐가 된 거야? 하나는 0, 하나는 마이너스 6 이래 되네요. 0 때문에 이게 사라져 버린 거야. 우리는 둘 다 음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뭐 또 있었어? 음수 0. 음수 2에 있다는 소리예요. 음수 0, 음수 0, 0도 있고요. 그럼 곱이 뭐가 될 수도 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 이거지. 아니 크거나 같다는 것은 양수형도 있는데요. 그래도 되잖아. 양수형도 있잖아. 양수형. 이게 좀 난감한 거네.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 풀이가 꽤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이 풀이가 복잡해. 복잡하고 풀었는데 답은 맞으면 다행인데 어떨 때는 틀릴 수가 있으니 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소개를 시킬 거야. 알았어요? 앞으로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쓸 거야. 어떨 때 쓸 거냐가 중요하겠지. 어떨 때 쓸 거냐. 식을 봤을 때 쌤이 뭔가가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실근이 뭐냐? 근이 양순의 음수라는 것은 일단 양순의 음수라는 말은 심의 범위가 나온 거야. 해의 범위가 나온 거야. 양수는 0보다 크다고 음수는 0보다 작다잖아. 해의 범위가 나올 때는 항상 방정식을 그래프로 풀어라 이거야. 어떨 때? 해의 범위가 나왔을 때는. 국지야 어디 가냐? 안 자요. 너 잔다더니 어디 가냐고 물어봤지? 어디로 왜 가요? 어? 연필 들고 자세가 뭐 예쁜 척 하고 있는 거야? 어? 자, 방정식이 어떤 범위가 등장했다. 해의 범위가 등장했다는 것은 무조건 뭐라고? 그래프로 풀라고요. 그래프로. 됐어요? 근데 그래프로 풀려고 봤더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뭡니까? 축입니다. 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난이도 차이가 확실히 다릅니다. 알았어요? 축이 있으면 쉬워. 축이 없으면 어려워. 됐어요? 축이 이제 못 찾았어. 그러면 뭐라도 찾아? 뭐 특정한 점 뭐라도 찾아야 돼? 정점은 조금 애매합니다. y 절편 정도 찾는 거야. 됐어요? 정점은 곡선이기 때문에 정점은 점이 몇 개 필요하냐면 3개 필요합니다. 정점이 2개가 나오면 감사한 건데 하나만 나오면 의미가 없어. 정점이 하나만 나오면 의미가 없다고요? 알겠나요? 점이 2개 나오면 의미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y절편 정도 찾는 게 중요한데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야.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얘를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놓지 않고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재해석. x제곱 마이너스 6은 2m x 플러스 1로 다시 식을 적는 거야. 얘를 식을 이렇게 적는 거야. 분리를 시킨 겁니다. 이게 중요한 기술이야. 식이 나왔을 때 방정식이든 부동식이 나왔을 때 내가 식을 재정비를 하는 것은 내가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한 방법이야. 자,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겨서 푸는 것도 했었잖아 우리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식이 나오면 이렇게 넘겨서 풀듯이 이쪽에 식이 나오면 한쪽으로 방향으로 넘겨서 풀겠다. 내가 식을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재정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얘를 이렇게 해석할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6이랑 그래프랑 y는 2m의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왜? 교점이 실수란 소리야. 교점이 있다, 실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있다라고 하면 식을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로 하더라도 x축과의 교점 이렇게 얘기했듯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을 할 거라고요. 정확하게는 교점의 x좌표입니다. 교점의 x좌표에 대한 얘기야. 요 방정식의 해가 알겠나요? 그러면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요렇게 요거는 이제 설명이니까 이제부터 풀이가 들어가겠죠. 풀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하나가 좀 쉽게 나왔죠. 왼쪽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직선이니까 정점이 중요하겠죠. 자, 곡선은 정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점 두 개 정도는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 직선은 점 하나만 있어도 의미가 발생하는데 이 점이 얼마? 마이너스 1,0을 지나네요.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제 해석을 합시다.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 그래프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이 교점에 x좌표가 양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결되겠네요. 적어도 하나니까요. 현재는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있으니까 없는 거 생각하면 되겠네. 있어 없어 이렇게 되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계가 되겠네요. 이게 없어. 이게 경계. 없을 때가 누구다? 기울기가 얼마다? 2m이 마이너스 6이 되는 상황이네요. m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상황일 때 없어. 그러면 왼쪽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지면 없는 거고,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크면 있는 거네요. 해석되나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거죠. 자, 이 풀이가 조금 처음에 풀었던 풀이보다 훨씬 더 편하고 확실합니다. 확실해. 방정식 그래프가 없이 식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는 지금 이게 내가 맞게 푸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남아.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풀 때 답을 맞췄어. 아, 내가 잘 풀었다고 넘어가는데 틀렸어. 그럼 고치겠지. 그럼 답 보고 이 부분이 내가 빠졌구나. 이 부분을 뺐구나. 근데 실제로 풀면 맨날 빠집니다. 맨날 빠진 건 아니고 넣었다 빠졌다 그지. 어떨 땐 넣고 어떨 땐 빠졌고. 확실치가 않아. 됐어요? 맞으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식이 길어지면서 꼼꼼하게 다 풀어야 되는데 얘를 그래프 해석으로 풀면 확실해집니다. 확실해. 내가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 방향성 자체가 뭘 이용해야 되는 방향성 자체가 확실하니 이런 방법을 사용해라. 어떨 때 이용하는가에 대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범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식 자체를 그래프 해석을 할 건데 뭐가 없어? 축이 없어. 축이 없어. 이차 함수의 축은 엄청 중요한 건데 축이 주어지지 않으면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난이도 올라가면 어떻게 축의 범위를 설정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 나가는데 이게 안 되더라 이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써가지고 재해석을 하라 이런 말이고,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 풀이는 지금 봤듯이 간단하게 끝납니다. 현재는 하나를 끝났는데 보통은 양쪽 경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접할 때든 뭐 꼭지점 어떤 점을 지날 때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니까 이 풀이 방법은 계속 써먹을 방법이야. 계속 나옵니다. 이 방법은 수원수투 계속 나오니까 꼭 알아두라 이거지. 알겠어요?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더 쉽게 해석할 수가 풀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분. 이 모두 정수야. 아, 정수. m은 상수. 우리가 근의 범위가 나오면 항상 개수의 범위까지 환단을 해야겠죠. 자, 나는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 놨어요. 알파하고 베타를 놨어요. 알파, 베타는 정수.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m이고 두근의 곱은 m-6인데 여기서 알파, 베타가 정수이면 m도 정수가 되겠죠. 당연한 말이지. 알파, 베타가 정수면 얘가 정수가 되고 얘가 정수가 되면 6이 정수니까 m도 정수가 되겠지.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 정수. 그래서 우리가 정수 문제 풀이할 때 합으로 나타내든 곱으로 나타내든 자연수 같은 경우는 합, 곱이 다 되는 거고 정수는 합은 안 됩니다. 합은 안 되겠지. 합은 너무 많습니다. 곱은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수 조건이라는 말 보자마자 아하 얘는 부정방정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고 현재 m은 정수라고 줘도 되지만 상수라고 줬습니다. 상수란 말은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봤더니 근데 m도 정수야. 그래서 문자가 알파, 베타, m 식인 두 개. 부정방정식이죠. 그 문자 하나를 제거해야겠죠. 현재 상황상은 m을 제거하는 게 더 쉬우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는 마이너스 6. 뒤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얘가 이제 문제집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나온 거야. 여러 가지 방정식 나오는 부정방정식. 가장 대표적인 부정방정식. 알파, 베타, 알파, 베타. X항, Y항, XY항, A항, B항, AB항. 가장 대표적인 정수조건, 자연수조건, 부정방정식이야.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인수분해 어떻게? 문자만 갖고 인수분해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파에 베타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 여기까지가 기본 순서. 남은 집어넣는 거. 집어넣을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개수적인 문제니까 꼼꼼하게 일단 차분하게 적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쓰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53번부터 볼게요. 위쪽하고 약간 비슷한데 지금 조금 다르네. 얘는 유리수란 말이 돼 있어요. m에는 자연수만 줬고요. 근은 유리수예요. 조금 전에는 근이 정수라고 했으니 나는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로 문제를 접근할 거고 얘는 유리수라고 했으니 사실 문제 풀기가 쉽지 않다 이거지. 왜? 유리수라고 했는데 n분의 6은 유리수, m에는 정수니까 당연히 유리수가 나오겠지. n분의 n도 n분의 자연수니까 곱도 당연히 나오겠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근이 유리수란 말에서 2차 방정식에 근이 유리수? 2차 방정식 근을 쓰면 뭐가 등장해? 루트가 등장하죠. 2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을 쓰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썼을 거 아니야.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근의 공식을 쓰면 당연히 루트가 등장하는데 이 유리수하고 이 루트화가 연결이 되는 거야. 근이 유리수라고 했는데 우리는 루트가 등장하는데 이 루트가 어쩌라? 없어지라 이 말이겠지. 얘가 없어지려면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판별식이 들어갈 건데 판별식은 뭐 4분의 D를 써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루트만 벗겨주면 되니까. 루트만 벗겨주면 되니까 얼마야? 9 마이너스 mn이 뭐가 된다?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 된다. 이 어떤 수는 K는 유리수입니다. 현재로서는 유리수. 분수 형태가 나와도 된다 이 말이야. 근데 mn은 자연수니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 그러면 얘는 그냥 제곱수가 되겠네요. mn은 자연수니까 9보다 작은 수니까 K가 K 제곱이 될 수 있는 수는 제곱수 0 돼야 돼. 조심해야 돼. 0 1 4 9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K 값 얘가 0일 때 mn은 9 1이면 8 4이면 5
이래 되니까 mn을 구하면 되겠네요. 또 내용인지 알겠나요? 이제는 순서상 구해봐요. 9가 되는 8이 되는 5가 되는 순서상 자연수로서 구하면 되겠죠? 다음. 소수에 대한 내용이 방정식에서 꽤 많이 나오고 앞에 그 인수분해 쪽에서 많이 등장했죠. 소수가 나오면 선생님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수도 자연수야. 자연수 중에 조금 더 제약을 준 거라고요. 좀 더 넓게 보면 자연수고 그보다 더 큰 제약을 준 것이 뭐 소수입니다. 자연수분의 소수. 또 하나는 1 곱하기 p밖에 없다. p를 쪼개는 방법은 1 곱하기 p밖에 없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p도 있긴 합니다. 정수니까요. 자, p를 쪼개는 방법이 1 곱하기 p밖에 없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p밖에 없다. 그러면 요 근이 모두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 말이야. 쪼개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1 곱하기 p밖에 없다. 여기서 하나 더.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홀수 모두 홀수인데 2 빼고 모두 홀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모두 네, x-1, x-q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지금 아까 눈이 잠이 오더만 Q를 지금 P로 잘못 본 거 아니야? 네? Q잖아. 알았어. 자, 모두 홀수인데 2 빼고 모두 홀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해봐야 돼 원래는. 얘를 정리를 했더니 1 플러스 Q가 P가 되겠죠. 홀수가 중요한 이유는 1을 더하면 홀수 짝수가 바뀝니다. 홀짝이 바뀌어. 알았어요? P가 지금 홀수이면 Q가 홀수이면 P는 짝수가 되고 Q가 짝수이면 P는 홀수가 되는 거니까 이 만족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다음. 자, 아까 똑같은 내용인지 여기까지 적어볼게요. 혹은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 허수라는 말에서 실수라는 말이 등장했다. 알파 세제곱하고 알파바 세제곱이 같다 해서 넘겨서 근각에서 관계로 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2번은 그림만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62번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더라 이거지. 펼친 그림에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하는 거고 그거를 펼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느냐 이거야. 그 펼친 그림 그릴 때 당연히 요 라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려야겠지. 그 그림 그린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부터 풀이를 하면 돼요. 아마 이렇게 펼치게 되면 하나는 펼치게 되면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돼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거리 됐어요?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펼쳐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고 여기는 이게 없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어디 어떻게 그려졌죠? 사선이 지금 거랑 이렇게 그려졌네. 이렇게.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이니까 이렇게 피타고라스. 두 가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길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잘 빨리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을 두 번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 연습이라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가로 세로 길이는 사선의 길이에 대한 얘기 등분했을 때 루트 2가 나왔다는 것은 가로 세로가 1대 1이다 3대 1이다 요걸 이용하면 가로 세로를 빨리 구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림을 차분하게 그려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중학교 문제보다는 고등학교 문제보다는 좀 중학교 문제에 가까워서 넘기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정수가 되도록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되도록 서로 다른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정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알파하고 베타가 정수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됩니까? 5가 되겠고 알파 베타가 m이 되겠죠. m. 근데 알파 베타는 정수이고 m은 자연수예요. 이 생각을 해야 돼. 자연수는 양수만 있는 거고 정수는 양수, 음수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좀 좁힐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첫 번째 생각은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이고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에서 둘 다 있으니까 힘들어집니다. 조금 전에 했던 부정방정식 형태는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라, 더하기 형태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곱이 쉬워질 거고 합도 쉬워질 건데 자연수 합은 쉬운데 정수 합은 힘들다겠지. 정수 합은 힘들어요. 5가 되는 정수는 엄청 많습니다. 마이너스 2000 더하기 2005. 그러지? 그래 힘들어. 그런데 얘가 좀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얘가 뭡니까? 양수야. 양수야. 곱의 양수란 말은 양수, 양수, 음수, 음수밖에 없네. 오케이. 그러면 제한적이 되니까 일단 푸는 시도로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실패하는 경우는 이렇게 풀지 말란 소리야. 해볼게요. 양수, 양수. 우리는 뭐야? 양수, 양수 아니면 음수, 음수다 이거지. 양수, 양수 1, 4, 2, 3. 끝. 왜냐면 알파, 베타. m은 내가 알파, 베타 내가 정했으니까 순서 바뀌는 것은 관계없을 것 같아. 음수,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몇 개 안 나왔네. m값 구하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자, 이게 안 통하는 문제는 아까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에서 근데 저 마이너스는 그냥 안 되는 거죠? 예?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는 뭐가 안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안 되네요. 얘는 안 된다 이거네. 그럼 더하기밖에 없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5가 될 수가 없으니 답은 두 개밖에 없네요. 오케이. 생각하면서 풀라 이 소리야.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은 무슨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되냐면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식이 좀 나왔다 싶으면 집어넣어서 케이스가 몇 개만 없을 때는 마무리되고 케이스가 너무 많으면 좀 더 가야 돼요. 케이스가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뭐가 되겠다. 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식으로만 가면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 안 됩니다. 자연수 조건은 식으로 가면 마무리가 안 돼요. 자, 혹시라도 이게 안 되면 뭘 해야 돼? 근해 공식 넣어가지고 루트가 벗겨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는 좀 반대인데 정수 조건 줬다는 것은 그럼 너무 멀리 간 거야.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요거는 다음에 케이스 나오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중근은 나왔으니까 뭘 생각해? 판별식 생각하는 거고 A, B는 자연수니까 얘가 0이 되지는 않고 뭘 한다? 판별식 쓰면 되겠네요. 판별식. 쌤이 B-2가 보여서 쓴 거야. 이유는 앞에 B-2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냥 식 그대로 적은 거야. 함부로 식은 달려들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얘가 0이 되는 경우인데 얘가 A제곱으로 A제곱 묶어지죠. 근데 A는 자연수니까 0이 될 수가 없죠. 0이 될 수 없으니까 나눌 수 있다. 0이 된다고 하면 얘를 조건 나눠서 풀어야 된다. A가 0일 때, A가 0이 아닐 때. 아니 왜 나눠야 됩니까? 나누지 말고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지 않나요? 인수분해 됩니다. 돼. 근데 식이 길면 복잡할수록 식이 계속 남아있으면 힘드니까 제거를 하고 나오면 식은 좀 더 간단해집니다. 어떨 때만 쓴다? 식이 복잡할 때만 제거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키는 거야. 알았어요? 들고 가도 됩니다. 현재는 근데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냥 날려도 관계없습니다. 됐어요? A가 0이 아니니까 날려도 되는데 다시 한번 적을게요. 자, B-2의 제곱
마이너스 a에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0 이래 되겠죠. 이거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a, b는 자연수 조건이니까 얘로 인수분해가 그냥 된다는 생각을 하면 b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 넘기면 3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네요. 여기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 귀찮으면 플러스로 바꾸고 이쪽도 플러스로 바꾸고 그러면 3이 되는 거 1, 3, 3, 1 b는 자연수니까 이것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b는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1까지 될 수 있어요. 요거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66번. 자, 66번 문제를 봤을 때 방향성이 좀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방향성 2차 방정식이 루트 3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고, 두 번째는 요거에 두 군이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알파가 식이 차수가 높아. 차수가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차수를 낮추어 주라 이 말이 되겠죠. 차수를 어쩐다고? 낮추어 주라. 그러면 차수를 낮추는 방법은 뭐야? 얘를 차수를 높여달라 이 말이겠죠. 얘를 높여서 접근을 해달라 이 말이야. 요게 문제가 일단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야. 그럼 이 식을 좀 변형을 통해서 차수가 높이 갈 수 있냐, 10차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이거야. 한 박스 6,000원, 네, 두 박스 만원, 한 박스 6,000원, 네, 두 박스 만원씩 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놓고 풀면 좀 힘드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x제곱 플러스 1 루트 3x 로 식을 놓고 제곱을 한다는 것은 몸이 좀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식이 좀 더 간단해지기 위해서 더 올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봤더니 지금 식이 하나가 호서 익수관식이 하나 나왔네요. 그렇지? 익수관식이 나왔지? 뭐가 보여? 그렇지.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x 6제곱 플러스 1은 0. x 6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x 12제곱은 1까지 꼭 적어놓고 가야 돼요.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플러스 1이 x 12제곱 1이 x 12제곱 1이 나왔다는 것은 로테이션이 12번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굴고 봤더니 이제는 12제곱 얘를 이용할 거냐 얘를 이용할 거냐, 얘가 좀 더 가까우니까 얘가 x 12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1이에요. 근데 알파는 1이 될 수가 없네요. 이쪽이 0이 되는 애 중에 알파하고 베타가 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의 두 군이 알파 베타고 얘 11개의 근 중에 두 개가 알파하고 베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의 11제곱부터 1까지가 0이 되니까 오케이 이래 되네. 그래서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알파 11제곱 마이너스 베타 11제곱 이렇게 나와서 알파 베타의 11제곱 1 이렇게 마무리되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 인수분해 할 때 나왔어요. 오직 하나의 공통인 실수에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식을 보면 우리는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식을 두 개 봤더니 둘 다 힘든 식이야. 인수분해가 하나라도 되면 감사한데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A, B 문자가 둘 다 있으니 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 이 식을 fx라 놓고 얘를 gx라 놓으면 어떻게 하면 제거가 돼요? 빼면 제거가 돼? 차수가 다르니까 fx에다가
x를 곱해서 빼면 제거가 되겠다. 그래서 말했지. 식을 곱해도 관계없다고. 곱해서 빼면 짝짝짝 없어지고 뭐야. 그냥 끝나버렸네. 얘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는 둘 중에 하나를 인수로 갖고 있다 이거지. 둘 다 가질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이면 a하고 b가 얼마가 돼? a는 1이 되고 b가 1이 돼야 되겠죠. a가 1이고 b가 1이면 오, 두 개씩이 완벽하게 똑같아져 버리네. 완벽하게 똑같아지니까 오직 하나는 아니죠. 두 개니까 얘는 모순이 된다. 두 번째 x-1이 공통인수다. 얘가 공통인수니 우리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 되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은 2차 방정식이 두 군이 모두 또 소수가 또 나왔네요. 아까 소수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힌트를 찾아야겠지. 소수 나오면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소수도 자연수야. 소수 자연수에 곱하기 쪼갤 수 있는 방법이 1 곱하기밖에 없어. 그리고 다 홀수다. 2 빼고 다 홀수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집어넣을 생각을 하라겠는데 정보가 20밖에 없네요. 20이 정보야. 나머지는 뭐 알려준 게 없으니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한다? 20을 이용하자 이거지.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n분의 20이 되는데 알파 베타는 소수, 자연수. 자연수니까 오른쪽도 얘가 뭐가 된다고? 자연수가 돼야 되네요. 알파 베타가 소수잖아. 자연수라고.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가 돼야 되지. 이게 n분의 20이 자연수야.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수는 20의 약수 1, 2, 4, 5, 10, 20.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20, 15, 4, 2, 1. 거꾸로 봅시다. 여기서부터 거꾸로 오면 되겠지? 뭐만 생각하면 돼? 알파 베타가 지금 합이 나왔고 두 개 소수만 생각하면서 적으면 되겠네요. 얘는 없어. 얘도 없어. 얘는 2하고 2. 5는 2하고 3. 10은 조심히 써야 돼. 이건 일일이 쓰는 거니까 3, 7, 5, 5. 20은 37, 7, 13. 이렇게 되네요. 현재 알파 베타는 내가 잡은 문자니까 뭐 바뀌는 것은 관계가 없을 거고 질문은 mn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n이 다 달라지겠죠. 됐어요? 세트는 유소 세트가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정수조건, 자연수조건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 난이도가 약간 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 이제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라는 문제니까 그러한 요구사항이 좀 들어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함수 선생님 딱 한 문제만 풀고 내일 이어서 할 건데 함수 질문이 많을 거야. 쉬운 거부터 갈까? 어려운 거부터 갈까? 쉬운 거부터 할까? 쉬운 거? 참고되냐? 직선 2차 함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야?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에 직선이 나왔다는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 말이야.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얘가 기울기가 mx입니다. y절편은 관계없어요. 관계없어.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뭘 이용한다? 기울기를 이용한다 이거예요. 여가 1이면 여기가 m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관계가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길이가 나오면 이 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 거리가 나왔다는 것은 역으로 이 거리를 알아달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 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2차 방정식과 연결이 되니까 절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적은 거야. 그러면 이 길이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m.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이용해 달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가? 2 루트 10이 나왔다. 얘가 2 루트 10인데 얘가 기울기가 2잖아. 2이면 얘가 1대 2대 루트 5. 얘가 루트 5야. 얘가 루트 5인데 얘가 2 루트 10이라는 것은 이 거리가 얼마다? 이 거리가 2 루트 2를 알려준 거야. 그럼 얘가 지금 2 루트 2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요 두 개의 방정식 얘를 연립을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에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k인데 절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 루트 2가 되게끔 k값을 설정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 문제만. 이게 두 개가 한 문제야. 세트야. 됐지? 아니요. 국지와 연우가 세트잖아. 그러지? 그래 안 그래? 자,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어요. 국지야 집중.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식이 좀 복잡하면 먼저 식을 가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문제의 큰 틀을 잡는 게 맞아 일단. 큰 틀이 안 잡혔을 때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2차 직선 1차 그래프가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난대요. 2차랑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만난대요. 그래서 만났을 때 그래프가 서로 단 두 점 A하고 B에서 만나는데 A, B 거리가 나왔다고. 거리가 나온 거라고. 두 점 사이 거리가 지금 나온 거야. 두 점 사이 거리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얘가 P니까 당연한 말이네. 얘가 기울기가 B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대로 나온 것은 당연한 말이잖아. 이거는 형태상 감사하게 알려준 거야. 지금 뭘 알려준 거야? 이 거리를 그냥 알려준 거야. 이 거리가 3이란 걸 알려준 거라고 그냥. 그러면 x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bx 플러스 마이너스 2배 a 마이너스 b는 0에 두 군을 알파 베타로 넣으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이라는 걸 알려준 거네. 두 군의 합 a 마이너스 b 한번 적고 갈까요?
이렇게 나왔네요. B가 더 크니까 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F2. 더 이상 식이 없는데 지금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문제에서 힌트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F-2는 4-2A 플러스 2B. A-B가 지금 마이너스 9니까 B-A가 9니까 9, 18에 22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이 문제는 하나 숨어 있는 것이 이제 질문에가 숨어 있네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